크리스찬 베일은 아메리칸 사이코에서는 잔혹한 사이코 살인마를, 배트맨에서는 도시의 영웅을, 토르에선 최강의 빌런 역을 맡기도 했습니다. 매 순간마다 놀라운 메소드 연기와 과감한 이미지 변신을 시도해 영화계의 아이콘이 되었지만 정작 크리스찬 베일에 대해 알려진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는 아역 시절부터 연기 경력을 쌓아왔고 할리우드의 아역 스타들 대부분이 몰락한 것에 비해 그가 성공한 것을 보면 놀랍기만 합니다. 크리스찬 베일은 어떻게 할리우드의 수많은 음모와 함정들을 피해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것은 그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크리스찬 베일의 어린 시절은 부유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서커스 단원이었고 아버지는 상업조종사로서 돈을 벌기 위해 고군분투했고 이사를 다니기 일쑤였습니다. 어린 시절의 크리스찬 베일에게 있어 유일한 즐거움은 어머니가 공연하는 서커스장에 가 공연을 보는 것이었고 이것은 크리스찬 베일이 배우의 꿈을 가지는 데 있어 큰 영향을 줬습니다. 크리스찬 베일은 처음엔 배우가 되고 싶지 않았지만 그의 누나가 무대에서 공연하는 것을 본 후로 재미있어 보여서 시도해보고 싶었습니다. 크리스찬 베일의 첫 번째 영화 데뷔작은 스티븐 스필버그의 고전 작품인 태양의 제국이었는데 그는 여기서 2차 세계대전에 휘말려 전쟁포로가 되는 소년 역인 제이미를 연기했습니다. 아역 시절 그의 연기는 그가 미래의 명배우가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힌트를 줬습니다.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 인터뷰를 했는데 그는 자신의 경험을 사용하여 캐릭터를 더 잘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When I do all the scenes, I like just think of what I've been through and all that, and like just try and put myself in the character's shoes. So like you become the character, if you like. And so 그는 그것을 캐릭터가 되는 연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인기가 많았고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얻은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크리스찬 베일은 당시엔 이게 정말 얼마나 큰일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는 블록버스터 영화를 만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곧 베일은 영화의 흥행이 배우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 알게 되었고 왜 자신이 수백 명의 낯선 사람들과의 인터뷰와 기자회견, 쏟아지는 질문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그의 영화 제작에 대한 즐거움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스타가 되는 것과 함께 오는 압박감을 감당할 수 없었고 인터뷰 중 압박감에 못 이겨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인터뷰 중간에 자리를 비워했습니다. 크리스찬 베일도 할리우드 아역의 저주를 피해가진 못했습니다. 나 홀로 집에의 맥컬리 컬킨, 터미네이터2의 에드워드 펄롱 등 많은 아역들이 겪은 이것은 아역 배우들이 성인이 되고 난 이후로는 제대로 된 커리어를 쌓지 못하고 마약 중독 등의 문제에 빠져 망가지는 저주입니다. 이미 세간의 이목을 끌어 압박감을 받고 있던 크리스찬 베일에게 더 압박감을 줬던 것은 가족들이 그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벌어오는 돈으로는 크리스찬 베일을 포함한 4명의 자녀들을 키우기엔 충분하지 않았고 그가 영화에 출연해 벌어오는 돈들은 가족의 생계에 있어 큰 힘이 됐습니다. 이렇듯 과도한 압박감을 받고 있던 크리스찬 베일에게 있어 유일한 탈출을 거는 친구들과 노는 것이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크리스찬 베일은 영화 촬영을 끝내고 집에 돌아와 친구들과 놀아서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and my friends, they think it's great as well. I mean, but they don't like treat me as a film star or anything. They just treat me as they did before. 그는 친구들이 자신을 영화 스타가 아닌 평범한 사람처럼 대해줘서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크리스찬 베일의 친구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영화에 관해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고 몇몇은 그의 얼굴을 흉하게 만져 영화배우로서의 커리어를 끝내려고 했습니다. 당시 그에게 있어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었고 이 경험은 그를 행복한 아이에서 은둔형 외톨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할리우드 아역 저주에 걸린 다른 아역들처럼 크리스찬 베일의 커리어는 완전히 끝난 듯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다른 아역 배우들이 끔찍한 결말로 끝난 것을 떠올렸고 그에게 연기를 그만두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가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에 출연해 얻은 기회를 놓치지 않게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연기를 계속하자고 그를 설득했고 아예 직업이었던 상업조종사를 그만두고 그의 매니저로 활동하기 시작하자 크리스찬 베일은 아버지의 설득을 받아들여 연기를 계속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크리스찬 베일은 청소년기에는 별로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별다른 대표작 없이 연기를 이어가다 작은 아씨라는 영화에 출연해 작은 주목을 받게 됩니다. 당시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던 명배우 위노나 라이더와 합을 맞춰 연기력을 뽐낸 크리스찬 베일은 대중들에게 그가 뛰어난 연기자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 할리우드 스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해온 배우라는 직업에 있어 성공을 갈망했고 어린 시절 했던 캐릭터가 되는 연습에서 더 나아가 캐릭터에 광적으로 몰입해 신체까지 변형하는 연기를 시도하기에까지 이릅니다.
흔히 메소드 연기라고 불리는 이 연기 기법은 명배우 로버트 드니로가 주로 쓰는 기법으로서 정신과 육체 모두 캐릭터에 몰입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을 정도로 뛰어난 연기를 하게 만들어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너무 과도할 시 배우의 정신이 망가져 자살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정작 크리스찬 베일은 자신은 메소드 연기자가 아니라고 설명하지만 그는 메소드 연기를 시도했고 그 결과 시대의 아이콘이 된 영화 아메리칸 사이코에 출연하기에 이릅니다. 28세의 젊은 금수저 패트릭 베이트먼이 자신의 생활이 실증나 연쇄살인을 저지른다는 줄거리는 관객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관객들은 패트릭 베이트먼 그 자체가 된 크리스찬 베일의 연기에 환호했고 영화는 흥행해 크리스찬 베일이 할리우드 스타가 될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화의 흥행과 달리 크리스찬 베일이 영화를 촬영하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영화의 예산은 겨우 600만 달러에 불과했고 배급사는 당시에 덜 유명했던 크리스찬 베일이 아닌 타이타닉을 찍어 세계 최고의 스타였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주인공으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심지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이 영화에 관심이 있어서 크리스찬 베일은 자신이 영화에 출연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진 채 연기 연습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그런 그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아메리칸 사이코에 출연하는 것이 그의 배우 경력에 있어 자살행위라는 경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고들은 오히려 크리스찬 베일을 영화 촬영에 있어 더욱 헌신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영국 출신이었던 크리스찬 베일은 패트릭 베이트먼의 미국식 아센트로 말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나 연습에 완벽한 미국식 아센트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는 패트릭 베이트먼이라는 캐릭터를 만들 방법을 찾던 중 방송에 나온 톰 크루즈의 모습을 보고 영감을 얻었는데 그는 톰에게서 눈 뒤에 아무것도 없는 매우 강렬한 친절함을 보았다고 합니다. 운이 좋게도 디카프리오는 다른 영화를 찍기 위해 하차했고 크리스찬 베일은 영화에 출연할 기회를 얻었으나 그의 출연료는 고작 5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찬 베일은 자신이 이 영화로 인해 유명해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출연을 감행했고 히트를 치게 됩니다. 크리스찬 베일은 이 영화에서 처음으로 메소드 연기를 시도했었고 이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주요 연기 기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메소드 연기에 그치지 않고 다음 영화인 이퀄리브리엄에선 액션 연기까지 선보이기에 이릅니다. 이퀄리브리엄은 디스토피아 세계에 사는 특수요원 존의 갈등을 다룬 내용의 액션영화로서 화려한 액션이 돋보이는 영화입니다. 크리스찬 베일은 영화 대부분의 모든 액션들을 스턴트 없이 본인이 연기했고 그가 액션 연기에도 재능을 가지고 있음을 대중들에게 보여줘 환호를 받았습니다. 크리스찬 베일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다음 영화인 머시니스트에서 한 번 더 변신을 시도합니다. 머시니스트에서 크리스찬 베일은 불면증에 시달리는 말라깽이 주인공 트레버 역을 연기했는데 그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매일 잠을 2시간씩만 자며 지냈고 캐릭터의 비참함을 보여주기 위해 갈비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체중 감량을 했습니다. 그는 약 28kg 이상을 감량해서 캐릭터를 연기하기에 충분한 체중이었지만 크리스찬 베일이 45kg까지 감량하려고 하자 보다 못한 감독이 그를 말렸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깨어있는 시간 내내 독서를 했는데 매일 근육 하나 움직이지 않고 10시간 동안 앉아서 책을 읽었습니다. 크리스찬 베일은 왜 그렇게까지 하냐는 기자의 말에 이렇게 대답했는데 저는 만족스럽지 못한 영화를 몇 편 만들었고 그저 제가 몰입하고 집착할 수 있는 무언가를 정말로 원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당시 크리스찬 베일은 막 결혼한 상태였고 돈도 없어서 사는 곳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었다고 합니다.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던 크리스찬 베일에게 그를 단숨에 할리우드 스타로 만들어준 영화가 찾아오는데 바로 배트맨 시리즈입니다. 하지만 고난도시에 사는 배트맨 브루스 웨인을 연기하는 것은 프로 연기자인 크리스찬 베일한테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크리스찬 베일은 줄곧 현실에 존재할 법한 캐릭터들을 연기해왔는데 박쥐 모양의 쫄쫄이를 입고 밤마다 나와 악당들을 때려잡는 가상의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다가 박쥐 모양의 코스튬을 입어야 하는 것도 그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오디션장에 서서 코스튬을 입은 채 바보같은 기분이 든다고 투덜거리던 크리스찬 베일에게 배트맨 역할에 완벽하게 몰입할 수 있는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스쳐 지나갔는데 그것은 바로 목소리 변조였습니다. 크리스찬 베일이 목소리 변조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주인공이 배트맨이라는 것을 숨겨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인 척을 할 수가 있다는 것과 야수마냥 으르렁거리는 목소리를 내 자신은 범죄자들을 때려잡는 야수 캐릭터라는 컨셉을 잡아 배트맨이라는 캐릭터에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본 제작 는 크리스찬 베일의 컨셉을 신선하다고 느껴 크리스찬 베일을 배트맨 역으로 채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크리스찬 베일은 막 머시니스트의 촬영을 끝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는 갈비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앙상한 상태였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영화 촬영을 위해 몸무게를 증량해오라고 크리스찬 베일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체중을 증량해온 크리스찬 베일의 몸은 놀란 감독을 놀라게 만들었는데 왜냐면 크리스찬 베일이 너무 뚱뚱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놀란 감독은 한 번 더 몸무게를 조절해오라고 크리스찬 베일에게 요청했습니다.
요청했고 그 결과 근육질의 배트맨 몸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배트맨 시리즈는 초기부터 3부작으로 계획되어 있었고 3부작 영화를 찍는 것은 잔뼈가 굵은 배우였던 크리스찬 베일도 처음 시도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작품인 배트맨 비긴즈에서는 부모를 잃은 소년이 영웅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렸는데 크리스찬 베일은 브루스 웨인이라는 캐릭터와 배트맨이라는 캐릭터 둘 다 몰입해야 했습니다. 배트맨이라는 캐릭터는 부모님을 잃은 브루스 웨인의 분노로 만들어진 캐릭터로 도시를 어지럽히는 범죄자들에 대한 브루스 웨인의 분노를 드러내는 캐릭터이기도 하면서 웨인 회사를 운영하는 브루스 웨인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받쳐주는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배트맨 시리즈에선 도시를 수호하고자 하는 크리스찬 베일의 의지에 반하는 3명의 악당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바로 리암 니슨이 연기하는 라스 알구르로서 부패한 고담을 쓸어버리려는 악당입니다. 그는 적인 동시에 배트맨의 정신적 유체적 스승으로 초짜에 불과했던 배트맨을 교육시키는 모습을 보여줘 영화의 서사를 더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리암 니슨은 충분히 매력적인 악역 연기로 배트맨 시리즈의 포문을 열었지만 배트맨 시리즈의 최고 악역은 바로 히스 레저의 조커였습니다. 배트맨 시리즈의 2편 다크나이트에서 등장하는 악당 조커를 연기한 히스 레저는 프로 연기자인 크리스찬 베일마저 자신보다 연기를 더 잘했다고 평가할 정도로 신들린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조커는 자기 자신이 죽는 것조차 웃음거리로 비웃는 혼돈의 화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사람들의 극찬을 받았는데 사실 히스 레저의 조커 연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스 레저는 혼돈의 화신인 조커를 표현하기 위해 한 달간 호텔방에 틀어박혀 조커의 입장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그는 일기를 써가며 조커 캐릭터와 동화되는 과정을 거쳤는데 일기장에는 혼돈 관계 같은 글자들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메소드 연기로 유명한 크리스찬 베일도 히스 레저의 메소드 연기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크리스찬 베일은 히스 레저에 비해 자신이 바랬던 배트맨 연기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며 자기 자신에게 실망했다고 불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히스 레저의 조커 연기를 보고 히스 레저와 그의 모든 계획을 망쳤다며 히스 레저의 조커 캐릭터는 배트맨보다 훨씬 흥미로웠다고 말했습니다. 히스 레저와 크리스찬 베일 두 배우 모두 연륜으로 인해 다크나이트 영화는 박스오피스 10억 이상의 수익을 얻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다크나이트 이후 다크나이트 라이즈로 배트맨 3부작을 완벽하게 끝난 크리스찬 베일은 명백한 할리우드 스타가 되어 있었습니다. 배트맨을 촬영하는 동안 얼굴까지 덮는 슈트를 입은 채로 폐쇄공포증 같은 불안함과 두통을 겪으며 화장실조차 혼자 갈 수 없어서 괴로워했던 크리스찬 베일에게 있어 충분한 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리우드 스타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크리스찬 베일은 커다란 스캔들에 휘말립니다. 때는 터미네이터 영화를 촬영할 때였는데 당시 크리스찬 베일은 브라이스 하워드와 매우 조용하고 감정적인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영화 세트 직원들이 벨과 하우드가 캐릭터에 몰입할 수 있도록 길을 비웠을 때 촬영 감독이 헐버트 혼자 반복적으로 배우들의 시야에서 돌아다녀서 크리스찬 베일은 도저히 연기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몇 번을 참다 결국 폭발한 크리스찬 베일은 약 4분 동안 적나라한 욕설을 촬영 감독에게 쏟아냈습니다. Think for one fucking second. What the fuck are you doing? 이 영상은 그대로 유출되었고 사람들은 가짜라는 것 아니냐며 크리스찬 베일을 비난했습니다. 이 사건은 곧 다른 배우들한테도 전해졌는데 배트맨 시리즈에서 집사 알프레드 역을 연기한 마이클 케인은 크리스찬 베일과 여러 영화를 찍어봤지만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라며 그를 두둔했습니다. 크리스찬 베일은 당일 촬영이 끝나고 촬영 감독과 바로 화해를 했는데 그는 후에 인터뷰에서 자기의 행동이 매우 부끄러운 일이고 자신의 부끄러운 행동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의 노고를 뒤덮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찬 베일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스캔에 휘말립니다. 크리스찬 베일이 그의 엄마와 누이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폭행을 했다는 혐의로 체포당한 것입니다. 크리스찬 베일은 엄마와 돈 문제를 넣고 서로 말다툼하다 감정이 격해져서 그랬다고 해명했지만 그의 감정은 이미 상해버렸고 그 이후로 가족 간의 소통을 아예 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돈 문제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도 건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크리스찬 베일은 상당한 애처가로 유명합니다. 그의 아내는 12블라직으로 크리스찬 베일보다 4살 연상이며 크리스찬 베일이 26살이던 시절에 그와 결혼했습니다. 크리스찬 베일은 작은 아씨들을 촬영할 당시 위노아 라이더의 매니저였던 지금의 아내와 처음 만났는데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버렸고 그녀는 크리스찬 베일이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가지게 된 독신주의를 한순간에 날려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크리스찬 베일은 20년 넘게 아내와 결혼생활을 유지 중이며 딸 하나와 아들 하나를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